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익철입니다. 이 크래프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 크래프톤은 이 테라 서비스 종료 이후에 펍지, 즉 배틀그라운드가 먹여 살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올해 대형 신작이 없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달 있을 지스타 이 행사에서 신작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죠. 오늘 이러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이 크랩톤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공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크래프톤이 2024년 3분기 실적을 11월 7일 4시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사실 현재 이 크래프톤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래프톤 3분기에도 좀 호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이 크래프톤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는 실적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 좀 살펴보자면 여기 크래프톤의 배그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크래프톤의 3, 4분기 컨센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 있죠. 크래프톤의 3, 4분기 컨센이 지금 각각 매출액은 6,45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524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해서 14.13% 그리고 29.1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특히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아시다시피 크래프톤 테라 서비스 종료 이후에 거의 펍지 즉 배틀그라운드가 먹여 살린다라고 할 정도로 원맨 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배그의 인기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배그 이 배틀로얄 게임이죠. 저도 간간히 이러한 모바일 게임으로 좀 즐겨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초창기 배그의 경우에는 뭐 딱히 스팀에서 유료 판매 금액 말고는 수익 모델이 좀 없었었죠. 하지만 무료로 좀 전환이 되고 나서 다양한 콜라보를 시도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뉴스를 보시면 베놈 영화와도 좀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니어 시리즈와 콜라보 그리고 뉴진스와도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람보르니기와도 콜라보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나 이 자동차에 스킨을 입힐 수 있는 이러한 모델링으로 유저들의 눈을 좀 즐겁게 만들어 주면서 상당한 인기를 좀 다시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 인기에 힘입어 배그는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까지 되면서 더욱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 아시아권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매출 실적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서양권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대한민국과 아시아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서양권에서의 도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서양권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코르과 이 카스의 아성을 좀 무너뜨리기에는 사실 모자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스팀에서 최고 인기 게임이 지금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펍지가 5위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국 유저로 인해서 이렇게 5위로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은 워낙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인한 이러한 순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양권에서는 이 콜옵과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아성을 좀 무너뜨리기 살짝 모자라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 앞으로 이 동양과 서양 모두 유저층을 확보하는 전략을 좀 내세우는 게 관건이겠죠. 결국엔 답은 신작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톤은 이 상황을 인지했는지 두 가지 신작을 올해 하반기에 좀 발표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다크앤다커 같은 경우는 출시가 내년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한국판 심즈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조이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밀린 거예요. 실제로 인조이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독일에서 열린 이 게임스컴이라는 3대 게임쇼인데 이 상당한 해외 게이머에게 주목을 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인조이가 배틀그라운드급의 인기를 누리게 된다면 크래프톤의 매출 상승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일단적으로 인조이와 이 다크앤다커 게임 출시가 연기가 된 만큼 더욱더 이 완벽한 게임성을 좀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달이 있을 디스타 행사, 과연 이 크래프톤이 어떠한 게임을 내놓을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용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는 콜라보를 통한 배그의 원맨쇼, 하지만 앞으로 해외 유저들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신작들, 이로 인해 이 크래프톤의 매출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의 여력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고, 그럼 짤막하게 좀 기술적인 측면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장마감 5분 전을 앞두고 지금 4%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크래프톤이 상장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하반기부터 부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 저항대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봉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러한 저항대를 결국엔 돌파를 해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 부근을 좀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의 길은 열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달이 있을 지스타 행사에서 어떠한 게임을 좀 내세우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네 달이 있을 지스타 행사에서 이 게임성이 좀 악화가 됐다, 뭐 인조이나 다크앤다커가 내년 출시 목표이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시연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연 행사에서 게임성이 그냥 속된 말로 개판이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지지라인이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까가 중요할 것인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가격 레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밑에 있는 이 60일 이평선과 그리고 오늘 아래 꼬리 어제도 달린 이 구간에서의 1차적인 지지가 일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60일 이평선까지 이탈이 된다, 2차적인 지지 라인은 우리가 어디로 좀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120일 이평선 이 부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 부근이 저항대 라인이었어요. 지금 이때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는 지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럼 240일 이평선 이 가격 레인지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가격대와 좀 비교를 하자면 이 이격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오게 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요. 일단 한 달 기준으로 보자면 외국인이 19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기관의 경우에는 8만 5천 주. 특히 금투와 수신에서 상당한 매물이 좀 나왔다. 또한 사모펀드에서도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개인 같은 경우 현재 한 달 기준으로 9만 7천 주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점 대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